제3장 불청객 그리고 굴욕. 평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탐욕이라는 불청객이 문을 두드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춘천의 고즈넉한 오후 순이 씨의 공방 앞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번호판을 보니 허자가 선명하군요. 급하게 빌려온 렌터카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로 퀭한 눈을 가린 혜진 씨와 구겨진 양복을 입은 진호 씨가 내립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해 보이지만 어딘가 쫓기는 듯 조급합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양떼 목장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죠. 비키라고. 내가 여기 사장 아들이야. 엄마 나와봐요. 나 진호라고. 아들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마치 프리패스라도 되는 양 진호 씨는 남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직원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작업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엔 우리가 알던 식모순이 씨가 아닌 디자이너 박순희 대표가 서 있습니다. 개량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목에는 줄자를 건 그녀의 모습. 그 기품에 눌려 진호 씨의 고함이 쑥 들어갑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손님들 놀라신다. 어머님, 세상에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 저희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다. 맞는 말입니다. 돈줄이 끊겨서 굶어 죽는 줄 알았겠죠. 혜진 씨는 순희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뒤이어 진호 씨도 눈치를 보며 넙죽 엎드립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효자 코스프레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뻔히 보이는 저가식 앞에서도 순희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살이 쏙 빠져 퀭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니 끓어오르던 분노 대신 짠한 연민이 먼저 고개를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본능인가 봅니다. 일단 들어와라. 직원들 보기에 민망하다. 순희 씨는 결국 빗장을 엽니다. 이것이 실수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겠죠. 사무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칩니다. 진호 씨는 소파에 거만하게 드러눕고 혜진 씨는 진열된 가방들을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쁩니다. 순희 씨가 잠시 차를 내오러 탕비실로 간 사이 본색이 드러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야 미쳤어. 여기 재고 쌓인 거 봐라. 이거 다 팔면 빚 갚고도 강남 아파트 전세는 들어가겠다. 어머님? 아이고 걱정 마. 노인네 마음 약해서 눈물 좀 짜내니까 금방 넘어오던데. 아 이런. 순희 씨가 찻잔을 들고 문 뒤에 서 있다는 걸 혜진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네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비수처럼 순희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일단 사업권부터 우리가 가져와야지. 관리해 드린다고 하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러고 나면 요양원 알아봐야지 뭐. 힘드신데 쉬셔야지 안 그래? 우리가 모시고 살 순 없잖아 냄새나게. 쨍그랑. 깨진 것은 찻잔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일말의 기대, 혹시나 개과천선했을까 싶었던 그 신락 같은 믿음이 박살나는 소리입니다. 놀란 혜진 씨가 뒤를 돌아봅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 그리고 그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는 순희 씨의 눈빛. 그녀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냉철한 사업가의 서늘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친구랑 농담. 농담한 거예요. 오해하세요. 엄마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이 참 조심 좀 하시지. 진호 씨가 다가오려 하자 순희 씨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 손짓 하나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생긴 듯 합니다. 순희 씨는 깨진 조각들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요. 그제야 두 사람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나가라. 예? 엄마 지금 춘천까지 온 자식한테 그게 무슨. 내 말 안 들리니?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다. 여기는 예약 손님만 받는다. 너희 같은 잡상인은 출입 금지야. 잡상인.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향해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공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호 씨와 혜진 씨는 쉽게 물러날 위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눈앞에 굴러다니는 돈다발을 봤는데 빈손으로 나갈 리가 없죠. 그들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비굴함 대신 적반하장의 태도로 말이죠. 아니, 엄마. 엄마가 돈 좀 벌었다고 유세해요? 그 돈 다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집 판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그거 내 돈 아니야? 내 목 내놓으라고. 맞아요. 어머님, 법적으로 따져도 저희한테 유류분 있는 거 아시죠? 좋게 말할 때 사업권 넘기세요. 저희가 마케팅에서 더 키워드린다니까요. 기가 찹니다. 부끄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저 당당함. 순희 씨는 헛웃음을 삼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감정 호소가 아닌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봉투. 이제 그 봉인을 해제할 시간입니다. 돈? 그래, 돈 계산 한번 정확히 해보자. 봉투를 바라보는 진호와 혜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립니다. 그들은 저 안에 현금이나 수표 혹은 통장이 들어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순희 씨가 준비한 건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청구서입니다.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희생에 매겨진 아주 비싼 가격표 말입니다. 밖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우는 이제부터 이 방 안에서 몰아칠 겁니다. 제사장 청구서 30년의 노동비.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지금 진호 씨와 혜진 씨의 눈에는 저 누런 봉투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일 겁니다. 땅 문서일까요? 아니면 통장 더미. 그들의 떨리는 손끝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혜진 씨가 참지 못하고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봉투의 두께가 제법 묵직하네요.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강남 아파트 평수와 백화점 VIP 라운지가 그려지고 있겠죠. 어머님 역시. 제가 뭘 했어요, 오빠.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이거 사업 양도 각서 맞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데 혜진 씨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마치 상한 우유를 들이켰을 때처럼 기대감이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바뀝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 양도 각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낯설고 냉정한 단어입니다. 청구. 내역서? 이게 뭐예요? 12억. 7천만 원? 뭐? 12억?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빚이라도 졌어? 빚.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악성 채무죠. 순희 씨는 말없이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재판장의 판결문을 읽듯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물기 하나 없습니다. 놀랄 것 없다. 지난 30년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며 쓴 비용이다. 항목별로 정리했으니 꼼꼼히 봐라.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순희 씨가 청구한 내역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사노동비. 30년 동안 하루 12시간, 주말도 휴가도 없이 일한 대가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했지만 야근 수당과 명절 특근 수당을 포함하니 8억 5천만 원이 넘네요. 둘째, 육아 및 펫시터 비용. 손주 둘을 키워낸 노동력에 며느리가 키우던 강아지 똥 치워준 값까지 더해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가장 큽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3억 원. 엄마, 미쳤어? 가족끼리 무슨 노동비야? 키워준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가족? 그래, 가족이니까 공짜로 부려먹었지. 그런데 너희가 먼저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니? 내 집 판 돈, 내 남편 보험금. 그건 당연한 내 돈이고 내 노동은 당연한 희생이고. 전곡을 찔린 진호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은 부모의 지갑을 열 때만 유효한 마법 주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주문은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호구 잡힌 엄마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채권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건 의무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돈 내놓으라는 법은 없어요. 법? 그래, 좋아하니 법대로 하자. 여기 공증받은 서류 보이지?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 그리고 브랜드 순이의 수익금 전액은 사회재단에 기부된다. 혜진 씨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토록 탐내던 순이 브랜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눈앞에서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순이 씨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자식들에게 단돈 10원도 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차단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행이 완료된 통보입니다. 너희가 이 돈 12억 7천만 원을 다 갚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내 자식으로 받아줄지 말지. 그전까진 너희는 나한테 빚쟁이일 뿐이야. 알겠니?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보다 눈앞에 어머니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섭게 그들을 짓누릅니다. 진호 씨는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믿었던 최후의 보루, 혈연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카드값의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기 때문일까요? 이건 무효야. 치매야, 치매. 멀쩡한 정신으로 자식한테 이럴 순 없어. 오빠, 뭐해?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지. 시끄럽다. 썩 나가지 못해? 경찰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니? 순이 씨의 호령에 공방의 정막이 깨집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울분, 무시당했던 서름이 단단한 갑옷이 되어 그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눈빛에 기죽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오너이자 부당한 대우에 정당한 청구서를 내밀 줄 아는 당당한 어른입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아들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은 1년 전에 죽었다. 내 집 팔아먹고 도망갔을 때 그때 내 아들은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남보다 못한 사기꾼일 뿐이다. 순희 씨는 인터폰을 눌러 직원을 호출합니다. 여기 잡상인들 좀 내보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합니다. 마치 귀찮은 날파리를 쫓는 듯한 태도. 그것이 진호 씨와 혜진 씨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알던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엔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힙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그 소리는 마치 순희 씨가 그들과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안쪽은 따뜻한 조명과 향긋한 커피 향이 흐르는 성공의 공간. 바깥쪽은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12억 7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뿐입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공짜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사랑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어치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계산서는 발행되었고 반품은 불가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순희 씨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리고 빗속에 버려진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